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이제 한 적이 있어서 주로 이제 실전, 사주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풀이하는 방향에서의 좀 점검하는 방향에서 이론은 곧 실전에서 통해야만 이론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 이론은 죽은 이론이죠.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사주에서 이제 각각 개개인의 사주, 이론이라는 건 이런 거죠. 통합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론이라는 자체가 어떤 이론이라 해봤자 일종의 이제 어떤 토에 대한 이론들, 물론 다양한 이론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개개별로 적용할 때는 변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본 이론적인 체계는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어떤 토에 대한 이론은 제가 전에 강의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일부러 오늘 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제 채널에서 한번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토가 많거나 부족한 사주 특징이라는 토가 많거나 부족한 사주 특징을 검색해보면 제 채널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은 토에 대한 얘기를 정말 나름 잘 정리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한 3개월, 3, 4개월 전에 올해 초에 아마 그런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에서 해드렸는데 물론 그때 보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그냥 쉽게 이제 그냥 이렇게 귀로 듣고 흘러갈 수 있는데 그때의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제가 나름대로 진지하게 이 얘기를 좀 많이 해놓은 내용이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사실 뭐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사실 어디서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 자랑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물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론적 체계를 얘기하는 그 개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는 물상이라는 관점에서 일을 합니다. 물상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물상이라는 거는 이제 자연의 이치, 자연의 현상,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사주를 가지고 자연의 현상과 연결되지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쉽게 배운 정제니 편제니 이렇게 얘기해버리지, 왜, 간단하잖아요. 정제 얘기하고 편제 얘기하면 간단한데, 간목이 기토 만나면 정제고, 간목이 무토 만나면 편제고, 경금이 간목 만나면 편제고, 경금이, 을목 만나면 정제고 다 똑같은 입장 그냥 간단하게 묶어서 얘기해버리면 편한데 왜 자꾸 이제 세세하게 일일이 그 물상적 개념을 다 파악해서 얘기하는 이렇게 이제 어떤 불편한 속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정확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주를 보는 이유가 그냥 대충 얼추 그냥 재미삼아서 뭐 그러면 얼마든지 맘대로 봐도 되죠. 재미삼아서 보는 거다 생각한다면 물론 재미삼아서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해야 되죠. 그죠? 나름대로 이제 사주를 가지고 뭐 합니까? 내가 어느 시기에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직업이 맞을까?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까? 자, 이런 모든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그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굉장히 돈에 대한 액수가 클 수 있어요. 그죠? 이때 이제 집을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집을 팔아야 될까? 이사 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야말로 돈하고 다 직결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사주를 재미로 본다? 그럼 안 봐야죠. 그죠? 아예 사주 자체를 참고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정확하지 않은 사주는, 물론 그 정확이라는 자체가 100% 정확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하물며 순금도 99.9%죠. 그죠?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선을 꺼놓지만 그 직선이 실제로 직선인가요? 눈으로 보이는 부분 직선인 거지. 휘어 있어요. 본질은 휘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직선이라는 자체 개념이 인간의 마음에서 직선인 거지, 실제로 우주적 진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직선이 아니고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0 몇 %라도 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본질과 현상의 관점에서 그 본질과 현상의 갭이라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그 갭이 크냐 작냐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 갭이 크냐 작냐는 거는 우리가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면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 거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안 줄이고 일부러 알면서도 팔짱 끼고 그거 뭐 별거 아니니까 대충 넘어간다.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용학이라는 자체는 어디까지나 실질적으로 응용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진실에 접근해야 되는 거고 사실에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럴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 물상이라는 자체, 그 10간 12지지 이 22개의 어떤 각각 가지고 있는 물상적 개념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을 때 사주는 좀 더 정확하게 보이더라. 물론 그 속에도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보이더라. 하지만 제가 얘기한 편관이니 정관이니 이런 관점으로 그냥 뭉퉁거려서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해야 된다는 거. 오늘 또 잔소리부터 시작을 해 봅니다. 왜?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이런 잔소리는 100번을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다? 뭐라고 표현하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든. 100번을 해도 모자라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면 중요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도, 이제,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 사주를 배우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주학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와 계시는 거라고 좀 봐요. 그게 이제 저에게는 참 감사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분별의식이 이제 분별이라는 자체는 원래 이제 어떤 분별, 옳은 거에 대한 분별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을 못 하거든요. 그것도 팔자에 나와 있다고 봐야 돼요. 정확한 걸 알면서도 그 정확한 걸 볼 수 없는 눈을 가졌다라는 거, 어두운 눈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적 관점을 보자마자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옳은 거 사람이고, 옳은 내용이고, 옳다라는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갖다 쑤셔 넣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기근이라 그러는데 과거서부터 가져온 그 사람의 어떤 기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한계성이 있는 거죠. 한계성이 있는 거죠.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분명히 이거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너무 빤한 진리적 관점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하고 사실 대화할 필요는 없지만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우치기 전까지는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깨우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상에 가서 깨우쳐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이제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만 토론방, 옛날에 이제 그 사주학의 그 토론방이 상당히 옛날에 유행했었어요. 이제 뭐, 그 과거에는 이제 하이텔 이런 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인터넷 자체에서 귀했던 시기 때, 그때 이제 활동했던 분들, 유명했던 분들 몇 분 계시고, 그 이후에 어떤 모 이름이라는 형태로 이제 그 토론망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각자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론 싸움을 하는 공간이었죠. 이론 싸움, 명리마당 그래가지고 이제 논쟁의 어떤 그런 어떤 토론장이 지금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이후로 들어가지 않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옛날에 참 그걸 논쟁을 많이 했죠. 참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야말로 불필요한 논쟁이죠. 그냥 이제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 했지만 그 중국 고소에 조사 하나 놓고 이게 이제 맞니 틀리니 이래가면서 해석의 관점에서 그것도 어떤 그 진리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중국 고소에 나오는 그 해석이라는 관점 하나 가지고 이제 그렇게 며칠 동안 논쟁을 하고 불필요한 논쟁에서 세월 낭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이거예요. 그 자연의 관점에서 그거를 들여다보면 그때도 저는 어리석었던 거죠. 자연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냥 쉽게 나오는 답을 그 중국 고소에 나오는 그 문장 하나 가지고 씨름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던 부분들 아직도 지금 그때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보면 진짜
어느 사람들은 이해하는 사람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꽉 막힌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쪽 가다 보면 이쪽 세계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 종교라는 부분도 그렇지만 사주도 종교하고 유사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종교는 이제 선지식이 계셔서 위에서 스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끌어주잖아요. 이렇게 끌어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손을 따라가는 거지만 이 사주학은 물론 선생을 좀 잘 만난 분도 계시면 선생을 못 만난 분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체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물며 이런 얘기까지 하죠. 이쪽의 세계 관점이 이제 1인 1교. 내가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인 1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기가 쉬운 게 이쪽의 세계가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자체를 이제 최고화시켜서 그게 이제 내가 제일 잘났어라는 형태로서 이쪽에 이제 공부 자체를 그렇게 이제 울타리를 쳐버리거든요. 울타리를 딱 쳐놓고 내가 최고야라는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위험한 거죠, 사실은. 이제 저도 그럴까봐 항상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스승님, 소위 말하자면, 계보. 저는 계보를 중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과감하게 이제 계보를 말씀을 드렸죠. 저의 계보에 대한 얘기를. 왜? 내가 독보적으로 내 잘났다라는 식으로 하나의 일교를, 하나 종교를 만들어 놓듯이 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내가 다 깨달은 듯이, 모든 걸 깨달은 듯이 사주학에 대한 부분을 일인자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계보거든요. 그거는 계보는 곧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스승님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A라고 저는 보고, 이쪽도 이제 이 사주학계도 반드시 그게 필요한데,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계보 자체가 그릇된 계보도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계보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계보 한쪽이 있는데 그쪽 계보는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종교, 일종의 이제 어떤 그 종교에서 보면, 이제 기독교 쪽은 좀 차지하고요. 일종의 이제 그 불교에서 어떤 선지식의 어떤 개념에서 그 계보를 쭉 가지고 오잖아요. 특히 한국 불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이제 원효 대사라든지 보조 진울 스님이라든지 이런 계보, 대한민국 계보의 어떤 흐름에 지금도 계속 그런 법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물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계보 기본적인 부분은 본질이지만 그래도 한국 불교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그 나름대로 정립된 어떤 불교 이론들을 가지고 그분들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지금도 이제 스님의 세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사주학계에 대단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대한민국의 사주학계에 대단하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모르세요. 물론 두 분 다 작고하신 분이세요. 두 분 다 작고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분들이신데 제가 또 오늘 또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박일우 선생님이 계시고요. 한 분은 박일우 선생님이 계시고요. 작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그 자담 김현 선생님인데 이분은 자담 선생님께서는 이제 스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박일우 선생님께서는 그 저술서가 참 많이 있어요. 저술서가 꽤 많이 나와 있고요. 다 거의 절판된 책들입니다. 박일우 선생님이 쓰신 책은 절판된 책이 많아요. 근데 책은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또 비서로 출판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정립된 책이 저한테 있는데 그건 제 가보입니다. 굉장히 보물처럼 여기는 책이 있는데 박일우 선생님께서 출판하지 않고 이렇게 손필로서 정립된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건 지금 아직도 제가 아주 그냥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박일우 선생님에 대한, 저는 철저하게 그야말로 이 마음속으로도 뼛속 깊이 박일우 선생님의 이론 체계를 추종하고 있고요. 아까 또 한 분이 자담 김현 선생님이 스님이셨는데, 스님이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뭐냐면 스님이셨기 때문에 깨달음을 가지신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깨달음으로
식간 12지, 이 우주천지와 사주의 식간 12지를 접목을 시키셨어요. 대개 이제 사주학을 하시는 분들은 깨달음으로 사주를 접근하는 게 이론적으로 중국책으로 접근하고 지식적으로 접근하게 돼 있죠. 근데 자담 선생님은 스님이셨기 때문에 우주자연과 내가 합일이 되어서 뭔가 기운을 깨우치셨기 때문에 식간 12지에 대한 정립이 아주 그야말로 자연의 이치 그대로 끌고 오신 분이세요. 자, 식간 12지는 자연 현상을 그대로 표현한 글자에 불과한 거예요. 간목부터 전에 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간목이라는 글자 자체가 상형 문자라는 거, 을목, 병화, 정화 다 상형 문자라는 거거든요. 상형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자연의 현상을 글자화시킨 거 상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연의 현상이잖아요. 스님, 자담 스님께서는 그 자연의 현상을 다 글자화시킨 걸 이렇게 밝히신 거죠. 그걸 다시 거꾸로 밝히신 거거든요. 이제 적천수에 나오는 천간론이 나와요. 적천수에. 천간론의 간목부터 방에 확 틀어져 있습니다. 간목부터 완벽하게 잘못 표기해 놨어요. 간목 해석부터 일종의 우주자연의 기운과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틀어놨어요. 간목 참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간목을 보면 간목 참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참자가 이제 석삼자 할 때 삼자이기도 하고 참여할 때 참자이기도 하는데, 참천이라는 말이 뭐냐면 간목이 하늘을 참여한다, 하늘과 맞닿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이 간목에 대한 해석부터 처음부터 확 어긋나 있죠. 그게 적천수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고서를 과감하게 욕하는 이유가, 이건 간목부터가 틀어진 어떤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간목은 어디까지나 밭전자에 뿌리 내리는 거잖아요.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지 하늘을 치수서 오르는 에너지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적천수에 간목 참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릇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중국 고서로 과감하게 그 글자 하나부터 간목부터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간목이란 글자부터 이상해 방향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중국 고서로 공부하게 되는 사주 자체가 안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릇된 표현, 잘못된 공부를 하는 거, 잘못된 공부. 그거를 우리 자담 스님께서 정립을 해놓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제가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옳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게 음양권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음권과 양권의 개념으로,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식간 12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글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음권, 양권이니까 뭐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식간 12지가 현상적으로 음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고, 그 다음 천간과 지지가 있고, 음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천간과 지지가 있다는 그 얘기가 음권, 양권의 개념인 거지. 뭐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기독교에서 뭐 JMS처럼 이상한 종파가 생겼다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보면 이제 음양권 이론 그러면 무슨 이상한 종파처럼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냈으면 착각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우주자연의 기를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표현해낸 맥을 잡은 거죠. 그게 바로 음양권 이론인 거죠. 적천수에 나오는, 중국 고서에 나오는 천간론에 대한 부분들이 오류, 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서를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책 쓰레기다라고 하는, 가끔 제가 중국책 쓰레기 하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그러죠. 네가 얼마나 잘나서 그 명나라 청나라 그때 그 대단한 분들이 써놓은 책을 네가 나는 잘나면 얼마나 잘나서 감히 적천수에 나오는 그 내용을 네가 욕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해? 이런 사람 대부분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도 제가 알아요. 그렇게 욕할 거라는 것도 알지만, 왜냐면 그럼 논쟁을 하자는 거죠. 정확하게 이론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게 또 이제 중국 책에 또한 오행대의라는 책이 있어요. 오행대의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여기 잠깐만요. 간목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오행대의에, 그러니까 똑같은 중국 책이에요. 적천수에 나온 얘기가 아까 간목 참천함 이상한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오행대의 간목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갑은 억누르고 잡아 가두는 것이니, 봄에는 열고 겨울에는 닫는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갑은 싹 틔우고 잡아 당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은 싹 틔우고 잡아 당기는 것이다. 잡아 당기는 게 위에서 잡아 당기는 거야? 위에서 막 잡아 당기는 게 위에서 잡아 당기는 거 아니죠. 잡아 당긴다는 거는 위에 걸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죠? 바지가랑이를 잡아 당겨서 내리는 거죠. 그게 잡아 당긴다는 의미죠. 위에서 잡아 당긴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행대의라는 책 뒤에 보면 어디 출판이냐면 그 출판사가 대유학당 책이 괜찮은 책이 많이 있어요. 대유학당에서 나온 책인데 저걸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그 뭐한 책이냐 그 번역해서 된 책인데 똑같은 중국 책이에요. 똑같은 중국 책인데 오행대의에는 간목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은 싹 틔우고 잡아 당기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적천수에는 간목 참천이라는 말로 나오거든요. 오행대의가 더 오래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거죠. 뭐 회담 말이 맞아 이 얘기고 회담 잘난 척한다 뭐 이거죠. 잘난 척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비난하는 사람이 말을 빗대서 한 얘기인데 어차피 사주 공부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뭐 정제니 편제니 십성으로서 오직 십성만으로 사주를 풀어가는 자체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수준적인 면에서 정확한 면에서 극히 떨어지는 어떤 개념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주학에 나오는 얘기는 맞긴 맞지만 정확성적 면에서 최대 1%라도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1%의 정확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1%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며칠 밤낮을 세워서라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안 그런가요? 저는 그런 주의예요. 10%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50%에서 60% 정도로 정확성을 높이고 싶다라면 높일 수 있는 길을 봤다라면 한 달, 두 달 동안 파야죠. 어떻게든 파야죠. 그래야 10%를 높일 수 있다라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십성을 사그리 버려버리면 10%가 아니라 3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십성으로 사주 보는 거는요, 진짜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제가 극도로 저급하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십성으로 사주 보는 거는 정말 웃기는 짬뽕이에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정제운이니까 어쨌다? 정관운이라서 취업했다? 막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그건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한 두세 달 공부하면 사주 다 보면 그거. 두세 달 공부해보세요. 정관운이니까 취업한다. 뭐. 평관운이 왔으니까 사고 난다. 상관이라 해서 직장 퇴직했다. 그거 누가 뭐, 그거 하루가, 그거 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일주일만 공부해도 그 얘기 다 합니다. 다 해요. 십성은 알 필요는 있지만 그걸로 운을 본다든지, 그걸로 어떤 특정한 걸 규정 짓는다든지, 그러질 말으라고 하는 거죠. 사주에서 용어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구성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십성과 육친은 다릅니다. 십성이라는 말과 육친의 개념이 분명히 다른데, 요거 구분하는 자체가 사실 굉장한, 어찌 보면 비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구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주를 십성으로 사주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